제 옆에 있는 이 자전거를 파는 데 있어 대기업의 진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 소매업과 제과점업 등 73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는 잘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대형마트.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자전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한테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일반 자전거랑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3만 원 정도? 이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저렴한 건 대형마트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제조 단가와 유통 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사양이 낮은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에서 만든 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싼 거지 뭐 다른 거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모델도 괜찮고.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자전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지만 해당 대형마트는 지난해 이 자전거를 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측은 중소기업에 위탁해 만든 제품으로 대기업의 영역 확장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주변 영세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대량 구매를 못하고 10대 5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형 유통에서 대량 구매를 해서 파는 가격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소상인들 자전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밖에 동네 문구점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여전한 상황. 이렇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임에도 대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건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효성을 살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법제화라기보다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5년 한시적인 것을 8년 내지 10년으로 해주고 정말로 골목 상권,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있는 그 생계형 쪽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경제민주화 과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활성화시켜 소상공인 보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쫓겨나는 상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가 임대 제도를 정착하는 것도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과제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서초는 상권이 발달하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고 이를 견뎌내지 못한 상인들이 하나둘 이곳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옆에 있는 다른 카페들을 보면 지금 주인분이 올리신 그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 한 3년 사이에 2배가 올라갔죠.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서울형 장기 안심 상가를 도입하고 임차 상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할 수도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전문 상담 인력 등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과 건물주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과 상담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소한 5년은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의 법인데 그거를 5년만 장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 일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게 이제 제도가 좀 더 완벽하게 돼야지. 이 같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경제 민주화의 시작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보호에서 더 나아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이를 뒷받침해주고 또 금융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기대해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